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이성복 시인의 시 꽃 피는 시절입니다. 동백꽃이 이쁘죠? 선운사 동백꽃인데요. 천년 기념물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성복 시인의 꽃 피는 시절, 우리 꽃 피는 봄이 오면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비처럼이라는 노래인데 꽃 피는 봄이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꽃 피는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우리는 그 꽃의 아름다움만 보게 되는데 시인의 눈은 특별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 땅속에 있던 꽃이 나무로 와서 껍질까지 올라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출산의 고통으로 형상화하여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은 당신으로, 껍질은 나로 설정하여 생명 탄생의 과정과 고통과 희생과 꽃으로 피어나려는 당신의 의지를 형상화한 이성복 시인의 꽃피는 시절입니다. 아픔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엄마도 많이 아팠겠지요. 이 시는 출산을 앞둔 엄마의 마음은 출산의 과정은 얼마나 아팠을지, 출산 후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잇밑이 뱉어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자, 나는 당신을 품고 있는 나무, 꽃의 외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신은 바로 꽃입니다. 압니다. 자, 압니다는 고백적 어조, 자, 청자와 대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지요. 여기 압니다는 또 높임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 높임 표현으로서 당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았습니다. 뒤에도 높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이 구절은 당신에 대한 나의 관심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피기 전의 꽃이죠.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자, 누군가는 꽃을 보는 사람, 사람에 비유하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쁘겠죠. 잔잔한 웃음은 기쁨을 주는 꽃입니다. 그죠? 은유법,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겠죠. 자, 하셨지요는 시 높임 표현으로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1년은 기쁨과 희망을 주는 당신의 존재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은 반드시 온다는 뜻이죠. 그 당신과 나의 운명적 만남입니다. 자, 이거는 자연의 순리고 섭리가 되겠죠. 꽃이 피는 것은.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자, 마른 흙도 사실은 식물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오면서 흙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른 흙덩이를 뚫고 나오는 당신의 생명력과 놀라움입니다. 어떤 그것에 대한 경외감이 나타나 있죠. 당신과 나의 만남의 필연성입니다. 운명입니다. 그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자, 당신은 꽃이고요. 내 안은 껍질. 자, 껍질, 꽃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망울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이랬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엄마를 알 수 없죠? 기억이 없죠? 꽃이 피려는 의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강한 의지입니다.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출산의 순간, 바로 꽃이 피는 순간이죠. 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고요.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꽃을 보는 사람은 기쁠지 몰라도, 자, 나는 어떻습니까? 당신과 이별을 하는 순간이죠. 자,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목은 갈라지고 실빛을 터지고, 여러분 엄마도 바로 이해했습니다. 내 눈, 내 귀, 거들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 출산의 고통을 생생하게 형상화했습니다. 시각적이죠. 자, 꽃이 피어날 때 외피의 고통과 희생, 열거법을 쓰고 있네요. 자, 당신과 이별할 때 내가 겪게 될 고통입니다.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정신없죠? 꽃을 피우기 위해, 즉 이별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열거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잇밑이 뱉어낼 테지만, 절편, 인절미는 콩가루가 묻었지만 절편은 그냥 하얀 떡이죠. 하얀 떡이고, 희고 고운 당신, 백의의 천사 간호원을 뜻하죠. 자, 순결한 당신을 잇밑이 뱉어낼 때, 자,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 내 몸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꽃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몸에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죠. 자, 당신을 만나는 기쁨이지만 또 이별의 상황이기에, 자, 답답하죠? 당신을 떠나보낼 때 나의 복잡 미묘한 심경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자,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길 일 막막합니다. 참, 그렇죠. 당신을 보내는 마음이 아득하고 막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 같습니다. 자, 불탄 살가죽, 이 부분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도 있죠. 자, 꿈 같은 당신이 태어나기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내는 일에 대한 나의 아득함과 막막함입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꽃으로 표현할 당신에 대한 설렘과 또 이별의 두려움이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나는 당신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별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조그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자, 꽃잎이 피어날 이 순간 또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생각하면 되겠죠. 조망만한 손은 당신은 약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른 당신은 꽃으로 피어나려는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다는 뜻이죠. 자, 이건 바로 이별의 상황이, 그 출산의 상황이, 개화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말해줍니다. 자, 나를 벗어나려는 당신의 의지와 열망입니다. 자,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고백적이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찬하고 있죠. 굉장히 또 감각적입니다.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겠죠. 주제는 개화, 즉 생명의 탄생의 과정에 뒤따른 고통과 희생이고요. 또 이런 측면도 있죠. 꽃의 측면에서 보면 꽃의 의지와 생명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특징은 꽃이 피어나는 과정과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의나한 대상과 대화하는 어조로 표현했습니다. 경어치 어조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존경과 애정을 담았죠. 감각적 묘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또 형상화했습니다. 자,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한번 말해보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땅속에서 헤매다가 꽃으로 표현하기 위해 껍질을 만나죠. 자, 껍질을 뚫고, 즉 껍질을 떠나서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것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말을 해보자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워내는 과정을 나와 당신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으로 형상화했죠. 형상화하여 당신과 만나고 헤어질 때 겪는 미묘한 심경을 생생하게 형상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정서는, 자, 꽃이 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꽃이 피어나는 것은 바로 당신과 이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또 열거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 자연의 섭림을 드러내는 구절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절이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자,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에 나타난 나와 당신의 관계는, 나와 당신의 만남도 순리지만 운명이었죠. 이별해야 하는 것 또한 순리이고 운명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작품 속 나가 이별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준비가 덜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별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구절은 이 부분입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이 조망만한 손이 뻗센 내 가슴을 쥐어뜯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별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하지만 강한 당신의 생명력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별의 상황이 곧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이 시에 쓰인 높임 표현을 찾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각 행에 다 있죠. 요로 끝나거나 음미다로 끝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높임 표현으로 당신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이성복 시인의 꽃 피는 시절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꽃의 열정처럼 아주 힘찬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